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반대매매 급증 이후 급락장 박스 중심축 라인 코스피 지수 2,940, 중심축 라인 코스피 지수 2,940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은 시장부터 세세하게 또 섹터까지 좁혀 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에 대한 파악부터 해주세요. 네,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유동성 축소 구간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3,300선에서 언제든지 시장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었던 지수 라인이 3,150입니다. 3,150 라인은 8월 달 시작하면서 이제 3,200 언저리 왔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 레벨 다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단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자리가 2,940에서 60까지는 오픈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대 매매가 키워드다. 그래서 신용으로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가지고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당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와 관련된 경고를 여러 번 해드렸었고요. 투자 주체가 원하는 게 이거다. 반대 매매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일간 기준으로 한 50억에서 한 80억씩 매일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최근에 폭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일간 기준으로 뭐 300억이 넘는 물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죠. 8월 달에서 9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3,150이 코스피 지수 3,150이 중심 라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 박스의 어떤 중심으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요게 지금 2,940으로 이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면 2,940이 딱 중심인 거예요. 이제 2,940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품 제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종목에 대한 투매는 있었지만 지수에 대한 폭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공격은 있었어요. 종목에 대한 붕괴. 그죠? 게임즈의 폭락도 있었고, 뭐 HC소프트의 폭락도 있었고, 카카오 게임즈의 급락도 있었고, LG화학의 중간에 급락도 있었고, 그죠?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주식들도 급락이 있었고, 하이닉스의 한번 폭락도 있었고, 삼성 다 이렇게 폭락이 한 번씩 있었잖아요. 그때는 각각 종목을 골라서 공격하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투자 주체들이. 근데 2,940까지 나오면 이 종목이 지수까지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종목이 껐던 거품들 이런 요인들이 싸그리 이제 다 뺏기고 이제는 지수까지 확대가 돼서 이 종목에 대한 투매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름기가 빠진 상태. 그러니까 알파가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코스피 지수 2,940이 저점이 될 수는 없어요. 저점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2,800까지 초반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2,700까지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940에서 드라마틱하게 뭐 3,100, 3,200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맞추는 거는 진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하면 그건 진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한 건 뭐냐면 유리한 자리,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눌러 앉을 수 있는 가격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내가 저점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고 버틸만 하겠구나.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 진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했었을 때 제가 마지막 총알을 남겨놓으라고 했었잖아요. 삼성전자나 이런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총알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2,940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거품이 이제 제거된 구간이다. 기름기가 쫙 빠진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반대 매매가 오늘부터 딱 끝날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하반기까지 계속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드는 흐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2,800까지 얼마든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2,940선 정도 되면 앞으로 어떤 박스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한 중간 정도 될 수 있는 기준 정도는 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뭐 분할 매수 공략을 한다거나 추가 매수 공략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우리가 활용도가 높겠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주식들에 대해서 기준가를 좀 유지해야 되는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매 기준가를 좀 이야기했던 주식들 가운데에서 기준가를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또 바꾸지 말고 강하게 가야 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이유가 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면 요번에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서 인덱스 자금들이 더 민감하게 작용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수치상의 변화가 좀 일부 있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래량하고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보시다시피 크게 급증하거나 급락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뭐 폭등하거나 엄청나게 급변하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래량 크게 급변해서 뭐 역대급으로 증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투자 주체, 여기서 이제 투자 주체는 일반 개인 투자가 아니고 언론사와 아니면 금융권, 증권사가 됐건 자문사가 됐건 외국인들이건 이 사람들 투자 주체로 보는 겁니다. 메이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반대 매매를 시간 끌기 형태로 계속 조금 더 할 수는 있겠거든요. 이거 열어놓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0조라고 한다면 이 100조 자금 다 투입할 생각은 없구나. 조금 더 반대 매매를 시간을 끌면서 공략은 좀 할 수 있겠구나. 요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는 좀 쏘기 시작한 주식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막 다 쏠 정도면 어떤 식을 만들어져야 되냐면 신저가 종목이 전체 그 종목 가운데 한 60%, 70개 종목으로 막 나타나야 돼요. 60%, 70%.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 났었을 때 신저가 나오는 종목이 그 80개였었습니다. 80%. 그러니까 100개 가운데 80%가 신저가였거든요. 이랬었을 때는 메이저들 다 쏩니다. 이때는 메이저들 앞뒤 안 가고 다 쏘거든요. 근데 지금 신저가 종목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신저가 종목 비율이 한 7%밖에 되지 않아요. 이랬었을 때는 경험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몇몇 종목들 골탕 먹이는 형태로 이 사람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많이 지금 진행이 돼서 이왕이면 반대 매매가 진행이 돼서 모든 악재가 가격으로 퉁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있고 이런 악재도 있는데 그래도 이 가격인데 이런 식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여의도 자이 아파트가 한 25억이에요. 그러면 33평짜리가 2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20억이 될지 아니면 15억까지 떨어질지 이러면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한 15억 정도 되면 내가 대출을 감당하고 눌러 앉으면 되지 뭐. 그러면 이게 1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냥 내 아들 딸 그냥 키우면서 여기서 살지 뭐 이렇게 버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가격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치게 되면 2,940이 되는 거고 종목으로 치게 되면 이제 투매 기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매 기준가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반대 매매가 일단은 멈추기 시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주식들이 재료를 만나면 어떤 식으로 살아나게 되냐면 급적으로 살아나요. 태무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매매를 시켜가지고 이런 작업이 마무리가 된 애들은 갑자기 별거 아닌 이유로 급등이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그 주식은 두 번 다시 보기 싫은데 갑자기 어떤 그 별거 아닌 재료를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투매 기준으로 일단 유지하는 기업들 제가 몇 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75,000원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제 68,000원 자리인데 68,0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68,700원으로 한 700원 정도 가격을 살짝 올리고 75,000원이라는 가격은 유지를 해도 돼요. 이 기준까지 이렇게 좀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75,000원 회복이 되면 낙폭이 회복되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7,000원 이야기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106,000원인데 이것도 가격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97,000원이라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면 되고 지난번엔 제가 106,000원 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좀 했었냐면 적자가 나도 회복이 되는 자리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택트 가운데서 카카오 있잖아요. 이건 121,000원이잖아요. 그죠? 121,000원인데 이 121,000원 요 자리 121,000원 자리 여기에다가 가격을 하나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를 13만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1,000원이라는 거는 제가 투매 기준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격은 저점은 모르겠지만 분할매수 하면 이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11만 원을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투매 기준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3만 원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카카오를 쫓아다니는 주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 하나 더 체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3만 원을 제압하면 퍼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가운데서 NC소프트가 62만 원이잖아요. 62만 원인데 요거는 제가 가격을 어떻게 좀 올리겠냐면 65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자리가 이제 62만 원이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3만 원 상승을 해가지고 65만 원. 65만 원으로 투매 기준으로 좀 그 가격을 살짝 이제 조금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그러니까 화장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게 없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뭐 원재료 공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드 보복 이후 정말 어려운 길 갔었고, 이번 구간 시장에서 왕따 당했었고, 올라갈 때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카지노, 여행지 올라갈 때 다 왕따 당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실적 전망치 안 좋고, 이런 모든 온갖 악재,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도 폭락했잖아요. 이런 가격, 이런 어떤 모든 요인들을 가격으로 퉁칠 수 있는 자리가 1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24, 5만 원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건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자리가 그 당시에 1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 자리가 오면 저는 이제 입장을 막 바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실제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점이 깨지는지 그거 모르겠고 이건 눌러앉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온갖 악재가 나고 아모레 퍼시픽 뭐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가지고 횡령 이런 요인들이 아니라면 본질을 건드리는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퉁치는 자리. 그래서 18만 원 이하에서는 그냥 뭐 투매 기준가인데 이 자리면 사야지. 저점은 모르겠는데 난 이 정도면 사고서 눌러 앉을래. 그리고 나서 뭐 시장 가려는데 불안해. 그래? 근데 난 가격으로 퉁칠래. 이런 마인드. 이런 식으로 투매 기준가를 잡아가면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전략을 좀 세우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